취업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다면 이분에게 연락하면 되는 거죠. 누구시죠? 네.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이분한테 뭐 취업 고충뿐만 아니라 제 인생 고충도 다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멘토시잖아요. 아주 든든하신 그런 분이에요. 네. 예. 네, 그래서 뭐 취업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늘 요즘 얘기합니다. 묻자 생존이다. 질문을 많이 해야 그래야지 결과도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많은 질문 좀 하시면 또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전미옥 대표님이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예, 적자 생존이 아니라 묻자 생존. 묻자 생존. 물어야 산다. 네. 네. 저에게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와 일반 전화로 궁금증 받고 있거든요. 샵 8181 0284-1901번으로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고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고충 처리반 제 마음 좀 잡아주세요. 캠퍼스에 신입생들도 등장하고 OT도 가고 그런데 저는 어느새 졸업반입니다. 소설책 한 권 읽을 새 없이 영어책과 씨름하는 내 모습. 자소서 쓰다 대학 시절 끝나버린다니 아쉽기만 해요. 봄이라 그런지 더 싱숭생숭한데요. 제 마음 좀 붙잡아주세요 멘토님. 이렇게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마음이 더 괴로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께요, 어떻게 전 조언을 드리고 싶냐면, 고3 때로 돌아가서 고3처럼 생각하고 고3처럼 행동을 해봐라 라는 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신안에 그 대학생들 워크숍에 갔어요. 네. 그랬더니 3, 4학년만 있는 줄 알았더니 1학년들이 꽤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들에게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이니까 공부도 하면서 선배들도 만나고 참 좋은 기회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대학교 1학년들 19살의 소원이 뭐냐면, 목표가 뭐냐면, 대학에 붙기만 해도 그렇죠. 소원이었겠다. 맞아요. 그래, 대학생이 됐으니까 얼마나 막 들뜨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주말에도 공부하는 분위기, 또 선배들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멘토링하는 기회를 가지니까, 이 친구들의 대학 생활을 술술 잘 풀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시는 분도 사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자소서 써야 되고, 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도서관에서 또 책하고 씨름하는 내 모습이 어쩐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3 시절로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일단 우리가 고3 때 뭐 100일 작전, 50일 작전, 30일 작전 해가지고 그렇죠. 막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고3 때 학교 급훈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급훈이 재미있는 급훈이긴 했는데 이제 그럴 때처럼 고3 때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몰입하는 기회를 한번 아주 세게 가지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3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렇죠. 세 가지만 있다 그러는데 지금 한 몇 개월 정도를 100일 작전이어도 좋고 60일 작전이어도 좋습니다. 고3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목표를 좀 설정을 해보시고 그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짜보시는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하고 좀 무의미한 수다도 있을 수 있고 술자리도 있을 수 있고 책만 끼고 왔다 갔다 도서관은 가는데 왔다 갔다 하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들을 약간 청산을 하면서 몰입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이 나의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커리어를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면 아마도 이 열정이 품어내는 불꽃을 이 면접관들도 또 인사 담당자들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3 때 저는 공부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막 시골처럼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제 맞아요. 10년에 자기 모습이 바뀔 텐데. 그렇죠. 저는 20년이 다 돼가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계속 모습을 생각한다면 네. 이제 지금 포부를 가지면서 도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지난 1월 달에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네네. 한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몸은, 전미옥 씨 몸은 지금 경차인데 수입차 터보 엔진 달고 막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몸 상태는 안 좋아졌는데 에너지만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게 다 과부하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몸체 자체가 대형급이거든요. 네. 그런데 엔진은 젊죠.
네. 아주 경차 엔진을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네, 한번 얼마나 힘겨워요. 반성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자동차라는 게 이 배기량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기량이 자동차의 힘과 속도를 만드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보면 시속 몇 킬로 정도로 달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 몸은 지금 차는 지금 대형인데 경차 정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그래서 가속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서 가다 보면 이 결국은요. 그 내 의지에 따라서 성공의 배기량도 커지고 또 취업 성공의 배기량도 커지면서 달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고민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민한 우리 아들 어떡하죠?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아이가 작년 가을 취업 전쟁에서 고배를 마시고 다시 올봄 공채에 도전하고 있답니다. 예민해진 아들 덕에 식구 전체가 예민 모드예요. 지켜보자니 힘이 드네요. 저희 모자에게 도움말 좀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지금 앞에서 고3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마치 예. 이거 지금 고3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이분은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취업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리고 도움을 청할 때 커튼을 몇 번 쳐라. 그냥 쑥스럽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커튼을 치고서 그리고 만나라. 이 말을 했던 게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네. 질문을 주시고 저에게 이제 SOS를 이제 치셨는데요. 사실 취업 준비생들 당연히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괴롭겠지만 가족들도 괴로운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민하고 까칠해진 아들 옆에서 있다 보니까 더 힘들다라고 또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부모님이 그 학생일 때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취업하는 것도 걱정해야죠. 취업하고 나서도 걱정이죠. 저희 아버지도 지금 저를 모니터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저기 잘할지 못할지 말이죠. 아버지 네. 저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은 네. 정말 늘 걱정이죠. 그러니까요. 어머니 내리사랑이잖아요. 입장에서는 내리사랑이고 계속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이 취업에서 사실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지거든요. 네. 근데 취업할 당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면요. 취업 준비생을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요. 전화 상담을 하거나 만나보면 우리 아이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경험이 있고 저런 경험이 있고 게다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 경험 1년 정도 기업 경험이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어쨌든 간 대기업에 합격도 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 그래서 회사들이 왜 우리 아들을 몰라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또 반대로 취업 준비생 입장으로 가면 생각보다 자신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경쟁자들이 워낙 네. 많으니까요. 특히 이제 네.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적응을 못해서 나왔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적성이 맞지 않아서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어쨌든 나왔으니까 이건 나는 좀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야. 나고자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고요. 지난 가을 공채 시즌에서도 탈락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봐. 계속 나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주는 압박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 다운되면서 과소평가를 본인은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스펙을 계속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만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선배이기도 하고 컨설턴트이기도 하거든요. 돈 안 드는 컨설팅 방법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방송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마음도 아프시고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아들에게 대화를 좀 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만으로 좀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취업 컨설팅을 하러 의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요. 엄마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엄카라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실 별 소득이 없다고 컨설턴트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변합니다. 남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
분들 옆에서 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좀 덧드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반면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부모님 마음, 가족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괜히 예민해지고 까칠해지지 마시고요. 좀 진지하게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데 아침에 바빠서 서두르다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나에게 손을 내밀어줄 최후의 보류가 가족인데 가족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너무 아들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저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내비두면 그냥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자랑스러워해주는 부모님한테 정말 까칠하게 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정말 취업고충 처리반 구직자분들에게 힘나는 따뜻한 말씀 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봄이에요. 네. 그 영화 중에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노총각 주인공이 엄마에게 푸념을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엄마,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때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시작인데 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머, 세상에. 맞습니다. 지금이 봄입니다. 씨 뿌리기를 하는, 인생에 또 씨 뿌리기를 하는 아주 시작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거둬들을 큰 수확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미옥의 취업 고충 처리반 오늘은 씨를 좀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CMI 전미옥 대표님과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